네, 올 봄은 날씨 변덕이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꽃샘 추위가 심하게 오더니 밤새 강풍이 몰아치고 이번에는 황사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변덕스러운 봄 날씨, 원인과 전망 등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전국에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 강풍에 잠을 설쳤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서울과 인천, 강원 등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우리가 이제 바람의 세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릉에서 초속 32m, 강화가 24m, 인천이 20m 정도였는데 우리가 그 태풍의 강도로 봤을 때 약한 태풍이 한 초속 20m 정도고요. 중형급 정도라고 본다면 한 25에서 30m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어제 오후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일어났던 바람의 세기가 태풍급과 거의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첨탑이 무너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선상 웨딩홀이 떠내려가면서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서초구의 반포 한강공원에 떠있던 웨딩홀 건물 일부가 이제 떠내려가서 한 60m 정도 내려가기는 그런 이 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인명피해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뭐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또는 이제 돌풍이 불면서 간판이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머리를 맞아서 뭐 중상 정도를 입는 이런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돌풍이 불고 강풍이 불다 보니까 항공기 결항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가 줄줄이 지연되는 이런 피해도 있게 됐었고 아무래도 이제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깃줄을 덮치면서 정전 피해도 좀 속출했습니다. 또 간판이 떨어져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행자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봄철에는 강풍이 좀 많이 불고는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디서 이제 물건이 날아들지 잘 모르거든요. 따라서 강풍주의보나 또는 경보가 내려졌다라고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야 할 계절인 것 같은데 이렇게 태풍급 강풍이 부는 이유가 뭔가요? 예, 역시 이제 봄철은 사실 우리가 이제 봄바람이 좀 분다 이렇게 보통 느끼곤 하는데 우리가 사계절 중에서 바람이 강한 계절이 언제냐라고 본다면은 바로 봄철입니다. 그래서 겨울보다도 봄철에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 때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3월 달과 4월 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북쪽에 차가운 공기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북쪽에서 비구름과 함께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오게 됐는데 반면에 남쪽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들이 굉장히 좀 풍부하게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남과 북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 이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돌풍이 불게 되고요. 비구름이 지나가게 되면은 비구름이 이제 좀 높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비가 이제 갑자기 순식간에 내리다가 이제 그치는 경우였는데 북서쪽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제 비구름대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좁은 강수역대가 형성이 되겠고 아무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오게 되면 차가운 공기는 무겁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상에는 따뜻한 공기들을 밀어내는데 밀어내다 보니까 공기의 뒤섞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봄철에는 이렇게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처럼 강풍이 불기도 하고요. 좁은 강수역대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네, 강풍도 걱정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심한 황사가 왔었죠. 제가 느낀 바로는 가장 심했던 것 같은데 이제 또 모래폭풍이 또 모래먼지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황사 상황 어떻습니까? 예, 사실 황사가 중국 북부 지방에서 그제와 그리고 이제 어제 발원을 했고 이것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몰려온다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픽을 통해 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만 지난달 28일에 중국 쪽에서 황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이제 북한 상공으로 좀 지나가면서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황사 중국 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달 28일보다도 오히려 더 황사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더 치우쳐서 황사가 발생을 했고 우리가 이제 한반도 쪽에 북서풍이 불게 되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예보가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이제 강풍이 굉장히 세게 불었죠. 그래서 강풍 피해가 굉장히 심할 정도고 태풍급의 강풍이 불게 됐는데 결국에 황사는 이제 중국 쪽에서 상공으로 떠서 바람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인데 한반도 상공에서의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다 보니까 이것이 한반도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상공으로 대부분이 다 물려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백령도에서 황사가 관측이 됐었고 그리고 일부 지금 서해안 지역들이라든지 일부 서쪽 내륙 지역들 그리고
동쪽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기는 합니다만 우려했던 만큼의 그 황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뭐 오전 정도까지는 이 서쪽 지방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게 형성은 되겠습니다만 뭐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지난주 금요일처럼의 뭐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뭐 7-7배가량 치솟는 이런 경우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중국 산둥방도 쪽에서 이 고농도의 황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만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오늘 밤에 중국 북부 지방에서 또 한 번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하루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일 또 한 번 이 황사가 중국 쪽에서 몰려와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예, 미세먼지에 불청객, 황사까지 이렇게 날아들면서 건강을 위협하고는 하는데요. 올봄 황사 전망은 어떤가요? 예, 지금 뭐 중국 쪽에서 굉장히 건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비가 평년보다 덜 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막 쪽에서의 모래먼지가 굉장히 건조하고 이렇다 보면 이 그 중국 쪽에서의 상승 기류가 있게 되면은 바람 방향만 맞으면 언제든지 한반도 쪽으로 황사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중국에서 평균 한 10차례 정도 이 황사가 발원을 하는데 올해 이미 7차례 정도 황사가 발원했을 정도로 중국 쪽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한반도에서는 특히 이제 4월 달에 황사가 굉장히 집중돼서 발생을 하거든요. 4월 달에 한 3일 정도, 그다음에 3월 달에 2일 정도, 5월 달에 하루 정도 발생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세에서 6세 정도가량 황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봄에 황사가 한 2-3차례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5월 달 정도까지 해서 황사가 한 2-3차례 정도는 더 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좀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언급해 주신 대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 황사는 사막에 있는 원래 자연적인 모래들이 오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중국에서 발원한 인위적인 물질들, 뭐 각종 중금속들이 섞여 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우리가 그 황사는 사실 놀이터의 모래먼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막에 떠 있는 그런 먼지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먼지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발생한 그 초미세먼지보다는 건강에 덜 해롭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서쪽 지역의 중국의 서쪽 지역에 이 공장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황사가 그쪽 지역을 지나오게 되면서 그쪽에서의 오염 물질들을 같이 싣고 한반도 쪽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5년도 2월 달에 발생한 황사를 보면 한반도에서 관측된 그 황사 중에서 중금속 비율이 크롬 같은 경우가 6배가량 많이 관측이 됐고 망간이 17배, 그다음에 니켈도 6.7배 정도 많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금속도 같이 좀 몰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하이 쪽이라든지 베이징 쪽을 거쳐서 들어오는 황사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굉장히 심한 오염 물질들도 같이 딸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봄에 미세먼지 안 좋을 때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이 황사용 마스크 자주 구입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방법 외에도 고농도 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조금 있을까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황사가 오게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노약자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좋고 특별히 이제 외출할 때는 보건용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서 말씀해 드린 대로 황사뿐만이 아니라 각종 중금속을 포함한 이 초미세먼지, 오염 물질도 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에서는 실내 머무는 비중을 좀 크게 늘려주시는 것도 좋겠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호흡기 관리도 좀 해주시고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도 빠르게 좀 배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출을 한 후에는 위생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부의 공기질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실내에서의 오염물질이 굉장히 쌓여있기 때문에 짧게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1에서 3분 정도는 환기를 좀 가급적이면 실내에서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기 중에 먼지가 실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기를 사용해서 물을 좀 뿌려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물 걸레질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